2025년 그 수능 지구과학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뭐 올해 수능을 봤던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수능을 이제 2026년 수능을 볼 학생들이 다수겠죠. 그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보통 이제 수능 해설 강의로 하면은 그냥 문제 20문제를 쭉 풀어주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리얼한 수능 강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 앞에 썼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중에 이제 수능을 잘 봤다고 저한테 카톡이 오는 학생들도 있고 전화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딱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짧은 시간 잠깐 좀 보시고, 아, 이렇게 수능 경향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올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 재수를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왜 고3 때 점수가 안 나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올해 이제 수능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뭐 1등급이 뭐 45점이라고 하는데 타 과목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죠. 뭐 문과에서 뭐 사회문화도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구과학도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리얼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1번에서 12번까지는 9월, 6월, 특히 9월에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3번부터인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13번부터 20번까지인데 실제로 16번에서 20번까지 유형해서 그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심지어 계산까지 어려웠던, 그럼 이런 걸 다 맞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재수 3수에서 많이 했던 학생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고3 때 다 맞긴 참 쉽진 않아요. 9월 모의고사를 다 맞았다 하더라도 이번 수능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꽤나 될 겁니다. 특히 고3.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자료 해석을 빨리 하는 연습, 그리고 난이한 계산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계산을 숙달하는 연습. 아무리 우리가 지구과학이 어렵다 해도 수학보다는 어렵지는 않잖아요. 지금 거의 지구과학 수준이 수학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거 건열 사층 연원 건열은 이거 작년 수능 6월, 9월 계속 나왔던 문제고, 심지어 지층 역전 여부라는 이 내용은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평이하죠. 2번 내용은, 이건 이제 자료 해석이죠. 이제 자료 해석인데, 저쪽이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보면 수온과 염분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수온, 그 다음에 염분, 8월, 2월을 이제 자료 해석하는 문제니까, 이런 자료 해석 문제는 심지어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보면은 2점짜리 말고 3점짜리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뭐 이건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하 온도 분포, 암석의 용융 곡선,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 요렇게 물이 없는 현무암질 마그마,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 화감질 마그마 해서 매번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기출해서 많이 봤던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인데, 실험이 한 4, 5년 동안은 주로 이제 아까 여는 건열 요런 데서 많이 나왔고, 심지어 9월 모의고사는 그 해저 음양측신법 그거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10점 갖고 나왔죠. 굉장히 문제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처음 봤을 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이론에 입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9월 모의고사는 뭐가 나왔었습니까? K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세페이드. 지금 최근 경향은 이랬습니다.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가 한 3, 4년 동안 계속 내리 나왔었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에 턱 뭐가 나왔었냐면 K사. 그래서 세이퍼트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자, 뭐 이건 온대성 저기압은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7번 문제도 뭐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언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아주
특별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 8번도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8번도 예상했던 문제인데, 이심률, 자전축의 경사, 뭐, 요 부분, 뭐, 6월, 9월 수능에 계속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도 요게 까다로운데, 학생들, 올해 공부하는 학생들 시키는 대로 쭉 따라주면은 가능합니다. 자, 뭐, 이 9번 문제는 뭐, 남북 간 하는 건 뭐, 워낙 익숙한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남풍이라는 거, 서풍이라는 거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남풍이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서쪽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북풍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 주면 돼요. 열교환 수지. 자, 생명 가능지대. 아, 요거 가지고 9월에 조금 까다롭게 나왔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 그림에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자, 해령이 어긋난 변환단층 가지고 계속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해령은 지진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납니까? 화산활동도 일어나죠. 여기 A는 여기 뭐야? 변환단층이죠. 여긴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구분 잘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암석연령 해령에서 뭐 해구로 갈수록 연령이 늘어나는데 대칭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익숙한 문제입니다. 그림만 조금 까다롭고 이건 뭐 우리가 그 19번 20번으로 엘니뇨 라니냐 뭐 올해 더군다나 라니냐로 바뀌었기 때문에 라니냐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9월에도 12번으로 나왔고 수능에도 12번으로 나왔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형이 한 12가지 있거든요. 요거는 그 문제를 보고 느낌을 보고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걸 뭐 외우는데 외워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따라주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까지는 크게 문제 없었을 겁니다. 자, 13번. 여기에 보면은 태풍이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학생들 제가 가르친 위험시, 위험할시 해가지고 위험 반원은 시계 방향이다. 그런 걸 가르쳤는데 여기 또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는데 조금 그림이 까다롭죠. 그냥 태풍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 반원, 왼쪽 반원이 아닌데 그림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림이 안 봤던 그림이 나오면 당황스럽죠. 그럼 많은 이런저런 문제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론은 돼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학생들이 고3들입니다. 요번에 고3 시험 본 애들. 근데 요번에 예비 고3도 똑같은 경우를 당하면 안 되죠. 예비 고3이 재수생, N수생하고 붙어서 이기려고 하면은 요런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강도계급 나오니 이거 뭐죠? 주계열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 주계열성이 아니니까 뭐 다른 부분이겠지만 거성이든지 이거 보고 이 강도계급 갖고 따질 수 있죠. 이것도 익숙한 문제, 이거는 익숙한 문제. 이게 지금 후퇴 속도가 늘어가는 부분, 이것도 뒤쪽 부분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죠. 이게 직각삼각형으로 움직이는 이 형태 가지고 거리나 V는 HR 요거 가지고 허블의 법칙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은 처음 본 그림일 수 있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요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9월 모의고사가 까탈스럽게 지금 뭐 그 딱 우리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안 나오고 요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요건 좀 더 까다롭죠. 이게 뭐분의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요것도 지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기 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앞에 있는 1번에서 12번을 다 해놓고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잘 안 되면 뒤로 넘어가서 뒤에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푼 학생들 많았을걸요. 재수생들은 안 그랬는데 고3들은 많이 그랬을 겁니다. 자, 이거 9월 모의고사에서 밀도 나왔던 문제 익숙한 문제인데 이거 9월에 나왔을 때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지만 그 문제를 좀 연습을 했다면 이건 뭐 그닥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지만 9월 모의고사 형태로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자, 요거 좀 까다로웠을 텐데, T, 2T, 3T, 4T, 이 돌아가면서 그 파장을 보는 문제인데, 좀 잘 따지면 되는데,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 풀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해가지고 기출 문제 정도 풀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요런 건 좀 심화 형태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좀 여기서 시간 많이 끌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고지작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복각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는 이 그림을 가지고 나오니까 낯설 수도 있는데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료 해석하는 게 이제 까다롭죠. 그쵸?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 아씨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 시간이 부족했어요. 또는 시간은 괜찮은데 자료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20번, 오히려 20번은 앞에 있는 문제에 좀 덜했지만 그 제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요즘은 절대 등급은 워낙 애들이 잘하니까 겉보기 등급 갖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나온다고 예상했던 문제인데 문제 푸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이게 또 선지를 보면은 뭐 20배 멀어졌다 이런 걸 따질 때 계산이 좀 짜증나죠. 그쵸?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문제 풀어 줘봐야 제가 어쨌든 다 배운 다음에 다 풀 수 있는데 형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12번까지는 멀쩡했는데 아까 그 4번에서 실험에 나와서 조금 처음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고 13번부터 응용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3학년한테는 이거 자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N수생들한테는 익숙한 문제고 그리고 N수생이고 그 고3이고 상관없이 지구학의 연습이 덜 돼 있는 학생들은 16번부터는 아 이거 뭐야 계산도 안 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료 해석을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계산을 이 난이한 문제의 계산을 연습을 해서 아 요 문제네 요렇게 가겠네 그러면 기출을 가지고 예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겁을 줬나요? 그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여러분한테 전력 과목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 수업을 따라오시면 충분히 만점도 가능하니까 열심히 따라오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